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수원 김현우 과장입니다. 오늘 여신의 정석 개인 CSS 부분 그 마지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저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을 여러분 한번 보실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과목에 관계없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자금 대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담보대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주택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주택의 종류로는 공동주택의 하나인 아파트가 있지만 이 아파트만 주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단독주택도 있고요. 단독주택 안에는 또 원룸이라고 많이 불리는 다가구 주택도 있고요. 이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근린상가, 근린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근린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 강의 하단에 첨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첨부 파일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 주택의 종류와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놓은 PPT 파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출력을 하셔서 한번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은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한 종류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담보대출 상담을 하실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그 주택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LTV라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LTV와 DTI. 이 LTV와 DTI가 만족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희 LTV만 만족하면 대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 LTV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LTV만 만족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DTI,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DTI라는 놈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규 대출,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신규 대출 안에는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가 들어간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부담 대출은 뭔가요?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을 저희가 고부담 대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TI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고객의 어떤 대출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는 수준에서 만족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잔금 대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일괄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급되는 여신으로 신규 분양, 재건축, 재개발 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점에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과장님, 분양 계약서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잔금 대출이 아닌가요? 자, 분양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분양 계약서상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잔금 대출이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일괄 승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잔금 대출의 어떤 그 잔금 대출을 집단 대출 형태로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통하죠? 저희 본부 부서에 승인장을 받아서 집단 대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대출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양 계약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잔금 대출이다.
예, 이러한 선입견은 여러분들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부서에 예, 일괄 승인을 받아놓은 어떤 주택의 잔금 대출, 이런 것들은 정식적인 잔금 대출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예,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세대를 구분해야 됩니까? 예, LTV의 가장 핵심이 지금 주택 보유 여부거든요. 주택 보유 여부를 심사를 하실 때 차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는 게 아니고, 차주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 세대원의 구성원들까지의 어떤 주택 보유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지 정확한 LTV 비율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 정확한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객에게 이 피칭 워드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결혼하셨습니까? 자,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 이분이 미혼이라고 하시면, 자,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혼 유무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이분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되어 있냐? 절대 아닙니다. 자, 사업상, 뭐 어떤 교육 목적상, 예,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배우자와 등본에 같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주민등록 등본 한 통만 받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남편이 사업 때문에 서울에 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주 기준의 주민등록 등본 한 통과 가족관계증명원, 그 가족관계증명원상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 세 통을, 예, 총 합쳐서 이 세 개를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정확한 세대를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세대를 파악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그 세대원들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께서 조회 동의서를 받으셔서, 예, 그 여신기획 리테일 금융부죠. 의뢰를 하시면 리테일 금융부에서 그 국토해양부의 조회한 결과치를 여러분들께, 예, 지점에 메일로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보고 이분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이분을 구성하는 세대원까지도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세대와 세대원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자, 우리 집에는 남편도 살고, 예, 큰딸도 살고, 사위도 살고, 예, 그리고 작은 아들도 살고, 작은 아들의 부인도 살고, 며느리가 되겠죠, 할머니한테는. 자, 이렇게 다 사신다고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정말 대가족을 이루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원을 딱 받아봤더니 등본상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만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하시는 말씀은 며느리, 사위, 딸, 아들, 예, 이렇게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등본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두 분만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세대원만 우리에게 유의미한, 예, 주택담보대출,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점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청년층, 예,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를 말한다. 예,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은 이 서민 실수요자 부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용도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고요. 또 하나는 구입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입니다, 여러분. 자,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을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간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구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다. 이것도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입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구입 목적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구입 목적을 제외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자금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의 구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요 12월 28일부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부로 지금 총 7군데에서 저희 3군데로 줄었습니다. 자, 현재 3군데는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은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입니다. 이 3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기타 지역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투기 지역도 있고 투기 가열 지구도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요. 뭐 투기 우려 지역도 있고요. 뭐 기타 지역도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부산은행이고 부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고객 중에서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우리에게 의뢰하실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채 1%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 우리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의 사례만 잘 공부를 해놓으면 충분히 고객 응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산 지역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 이 두 가지 사례만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공부할 양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출 대상자 및 대상 주택의 범위, 대출 대상자 본인 또는 제3자 개인 명의 주택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고객으로 한다.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성이 확인되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에 한한다. 외국인은 대출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택의 범위, 담보 제공 가능한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해야 된다. 자, 반드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해야 된다. 자,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 대출이 나갈 겁니다.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조건 주택담보대출 운용 기준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만 여러분 대출을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 즉슨 LTV와 DTI를 파악을 해서 그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대출이 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택, 공부상 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자, 그리고 근린주택. 자, 근린주택은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공부상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인 주택이다. 여기서 공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은 등기부등본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에 대한 서류입니다. 자, 이 건물에 대한 성격은 건축물 대장을 여러분 떼오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지 않으시면 절대 건물의 성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취급 제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제 지역의 구입 목적 신규주택 담보대출은 취급할 수 없고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으로 규제 지역의 구입 목적 신규주택 담보대출은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은 뭐냐? 자, 투기 지역, 투기 가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우려 지역, 기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취급일 현재 미성년자,
미성년자 중에서도 기혼을 하신 분은 제외입니다. 대해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 소녀, 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DTI 40% 이내에서의 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이러한 제외사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도래 시 1회에 하나여 1년 이내에서 기한 연기할 수 있고 다만 소년, 소녀, 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한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 시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의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취급 제한 사항들은 모든 어떤 규정의 가장 앞서는 부분이니까 취급 제한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 취급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LTV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예.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곳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게 원천적으로 이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나시면 2개월 이내에 신용대출을 영업점 전액으로 하시는 것들은 아주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담보인정비율 LTV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LTV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최대 LTV는 대출 가능 금액과 항상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LTV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이 LTV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LTV는 한마디로 뭐죠? 대출 가능 비율입니다. 이 대출 가능 비율인데 이 LTV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자 그리고 구입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민실수요자, 무주택 세대, 1주택 보유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지 LTV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 세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LTV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님이 오셨어요. 고객님이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자, 고객님 기준으로 차주 기준이 아니고 차주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세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이 대출 가능 비율이 정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차주 기준이 아니고 무주택 세대이다. 차주 기준이 아니고 세대가 1주택 보유 세대이다. 차주 기준이 아니고 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다.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결혼 유무를 물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대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유무를 꼭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부동산이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외 무주택자 자녀 분가, 부모 복양, 직장 근무 여건 변경 등으로 기존 주택 보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급 가능하답니다. 주택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을 받지 마라, 해주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예외 허용. 자, 여기 예외 허용 한번 볼까요?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로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부로 취급 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아까 고가주택은 얼마나 했죠? 공시지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저희가 고가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기한이익 상실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지시한다는 거죠.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대약정 위반한 경우로 등록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상당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입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볼까요? 자, 요것도 1주택 보유세대, 2주택 이상, 여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세대, 차주 기준이 아니고, 나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보유 여부로 본다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자, 대출 한도는 동일 물건 기준 연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단 아래의 경우 LTV 비율 범위 내에서 연간 1억 원 넘어서 할 수 있다. 예,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 세대로 규제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실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 조건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넘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주택 보유 세대로 규제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 자금으로 담보주택의 다른 주택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사실 증명이 가능하면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지급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중대한 사장님이 오시면 그 자금 용도가 명확하고 자금의 사후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영업점장 전행으로는 안 되겠지만 본부에 심사를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동일 물건당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응대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다. 고객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입 목적의 생활자금 대출도요. 이러한 규제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중대약정 위반한 경우로 등록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하실 때 지금 받아야 될 서류가 많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하나 더 챙기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추가 약정서를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추가 약정서가 있으니까 고객 상황별, 대출 상황별로 여러분들께서 이 추가 약정서를 잘 챙기셔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추가 약정서는 고객의 권리, 은행의 채권 보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시고 안 받으신 게 있다고 하면 고객님께 전화하셔서 꼭 이 추가 약정서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받아주시고요. 자, DTI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번에 그 여신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DTI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 및 투기지구 소재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투기 우려지역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신규 아파트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기타 지역이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신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시에만 DTI가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사하구 소재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DTI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될 확률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해운대 소재의 연립주택을 담보대출 받을 겁니다. 이 역시도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실제로 제가 연수를 나가보면 이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소재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시에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현재 3개잖아요. 해운대 수영 동네. 자, 해운대 수영 동네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 나머지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될 확률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객 응대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강조를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는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새로 지은 신규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규는 증대,
대환, 회전, 갱신, 채무인수를 포함한 신규 취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규정을 잘 좀 읽어봐 주시고, 자, DTI 적용 배제, 차주 보유 전 금융기관 합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 원 이하, 자, 상속 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은 DTI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항상 단골 손님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에 대해 금리, 만기, 상환 방법, 거치 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 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DTI 적용을 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자와 전매일자가 2017년 7월 2일 이전이 입주자 잔금 대출은 DTI 때문에 대출이 안 될 확률은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별 DTI 비율도 이 구입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어디에 사시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이 LTV와 DTI 비율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점검표를 잘 작성하셔야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이 올바르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담보대출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 2018년도 리테일금융부에서 여러 번 자료를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리테일금융부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주택담보대출 점검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그 PPT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소득인정기준. 이 소득인정기준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DTI 때문에 그렇잖아요. DTI가 뭐죠? 내 소득만큼 대출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DTI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 관리한다. 자, 이 말은 부산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에만 DTI를 적용한다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 관리하는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의 소득 그리고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검토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뭐예요? 인정 또는 신고소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빙소득은 뭐가 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거고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을 거고, 연금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연금증서 등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인정소득은 주로 쓰시는 게 뭐죠? 국민연금 납부예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가 될 거고, 자, 신고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추정하실 수가 있다. 자, 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채도 합산하여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득 확인 방법.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의 종류, 확인 서류, 연소득 산정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증명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 운용 기준에도 이 소득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을 모티브로 하느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가져왔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신용카드 연말정산용 확인서를 신고소득에 쓸 때 주로 이거를 많이 쓰세요. 왜?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하실 수가 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DTI 때문에
예, 이 DTI 비율이란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DTI 비율이 낮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소득을 많이 증명해 주시던지 아니면 내 부채가 점점 줄어들어야지 DTI 비율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고객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죠? 이자만 내는 대출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이나 할부 상환의 대출을 하셔야지 DTI가 적정선에 맞아 들어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권유를 하실 때 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상에 들어가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여러분들께서 고객님께 권유를 해주시고 또 실제로 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뭐 스트레스 DTI 적용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 우리 고객하고는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자 Q&A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LTV와 DTI 소득 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되네요.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거 하나만 적어 놓으십시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운용 기준을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담대 운용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LTV와 DTI의 노예가 아니란 거죠. 예, 걔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혀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죠. 자,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출연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구입용도입니다. 출연 대상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자금용도 코드를 무엇으로 입력하나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출연 대상이 아닙니다. 출연, 비출연은 주택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아니니까 출연, 비출연 그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따라서 구입용도 여부와 상관없이 출연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MCG를 가입하실 때만 출연 납부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자금 용도를 입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 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지금 대출하시려면 행복 스케치 모기지론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로 여러분들 상품이 딱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출연, 비출연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어떤 출연 대상이다, 비출연 대상이다. 예. 뭐 이런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상품에 그냥 MCG를 가입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놨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로만 취급해야 하는가요? 아니죠.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자금으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출연료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자금 시설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 저한테 오셔서 자, 내가 해운대 아파트 살 건데 나 이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할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분은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직접 가볼 수도 있고 전입세를 연락 확인서를 끊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우리를 속이고 이 집에 실제로 임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께서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잔금 대출 취급 시 최근 전매일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계약자가 한 명이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전매로 보아야 하냐? 자, 전매의 기준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 기준입니다. 단순히 기존 발급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검인을 받는다든지 증여 계약서만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전매로 보지 않는다. 자, 전매의 여부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발급 기준이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차주가 지난해 직장을 다니다가 현재는 퇴사하였다. 국세청에 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이 있어 신고사실 없음 증명이 안 오는데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자, 여러분 소득은 뭐죠? 현 직장 기준입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신고하여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 내용 확인하여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으로 대체하시고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을 활용해서 여러분 DTI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군대 또는 유학에 가 있습니다. 동의서 진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동의서 징구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 간 자녀에게 동의서를 송부하여 작성하고 본인 확인안에 대대장급 이상의 공간이 확인하면 동의서 징구로 볼 수 있다. 예, 유학생인 경우는 영사가 본인 확인하면 동의서 징구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의가 영업점에서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은 절대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 금융실명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잘 설득하셔서 좀 서류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주택수 보유 여부, 주택 보유수 판정 시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이 되는가?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자,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뭐죠? 지금 저희 그 정부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상당히 많이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업회생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 흐름에 편승해서 저희도 이 가계대출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을 한번 볼까요?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차주 중 아래에 해당하는 차주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리금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차주도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폐업, 휴업, 비자발적 실직, 자연재해, 피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에 처한 차주, 이런 것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우리가 받아서 본인의 기준으로 재무적 곤란사항을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합당한 이 근거 서류를 받으셔서 재무적 곤란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은행이 필요하여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인데 우리 개원분들께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시고 책임자와 잘 상의를 하셔서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대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는요, 법인 사업자, 임직원 대출, 신용카드 대안 대출은 지원되지 않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 내용은 분할 상환으로의 대환 및 만기 연자, 가상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연체 이자를 감면 가능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상환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지원 대상 중 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에 처한 차주는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원금 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상환 능력이란 게 개인의 상환 의지, 그리고 현재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을 잘 증빙을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신의 정석 개인 CSS 부분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여신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인 CSS에 한 발 더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CSS를 잘 하셔야지 기업 대출도 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 CSS에서 그 근본이 무너지면 절대 기업 대출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매금융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소매금융의 핵심, 이 개인 CSS 대출이니까 잘 공부를 해주시고, 공부하시다가 문의사항이나 뭐 기타 필요 자료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 김현우 과장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